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모 전쟁으로 몰고 가는 러시아의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를 알아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러시아는 끊임없이 전방위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에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7월 9일 아침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아동병원을 직접 타격해서 어린이 환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4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아직 잔해에 깔려있는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군요. 폭발물 파편을 보면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플레스 160에서 운용되는 KH-101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파편이다 그러면서 뒤집어 씌우고 있지만 증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널리 알려서 규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안보리에 제소하기도 했다고 하지만요. 그럼 여러분, 우크라이나 공격은 어떤가요?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점차 러시아 본토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죠. 역시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 내부에 예를 들면 크라스노다르와 같은 또 로스토예프 같은 그런 곳에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석유 저장고와 통신 인프라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토레츠크 근처에서는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러시아가 점령한 헬선 남부 드니프르강 이남에는요, 보브찬스크에서부터 대형 화재가 번져가면서 러시아군 방어선이 노출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무인 공격 드론이 집중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오신트 소식통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얼마나 치열한지 현장을 알 수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은 그 피 튀기는 전선의 사정을 말로 들어서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피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입은 손실의 정도가 어떤지 가늠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입은 손실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전쟁 이후에 매일 전가를 브리핑해 왔는데요. 이 수치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죠. 전쟁 피해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7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집계 상황과 개전 이후까지에 나타내는 토탈 집계 상황을 중심으로 한번 전장 상황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입은 손실입니다. 네, 도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7월 5일 하루 러시아 전사자가 이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쟁 이후 토탈 54만 8,580명이 전사했다. 전쟁이 이제 3년째로 접어들었는데요. 54만 8,580명의 러시아 병사가 죽었다. 네, 21세기의 이 무모한 전쟁으로 이렇게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푸틴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은 자기 나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까?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글로벌 세력 구도를 깨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지만요, 어찌되었든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무슨 패러다임이니 구도니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러시아가 옛날 소련과 같이 신냉전, 신제국주의 구도를 다시 만들겠다는 건지요. 침략을 통해서요. 이 나이브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네, 암울한 국제정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네, 탱크입니다. 10대, 하루에 10대, 토탈 8,142대. 다음에 장갑차와 전투 장갑차 하루 11대, 토탈 15,611대. 장갑차의 파견은 어마어마하군요. 그 다음에 포병입니다.
포병 1일 54명 전사, 포병 시스템이 토탈해서 14,831개가 대포죠. 그러니까 파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에메랄레스 시스템이 토탈 1115대가 파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공 방어 시스템 토탈해서 878개. 그 다음에 항공기 전투기죠. 토탈해서 360대. 그 다음에 헬리콥터 326대. 공격형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드론이 되겠죠. 하루에 57대, 토탈해서 러시아 드론 11,751대가 파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항미사일 토탈 2,342대가 파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은 군함을 포함해서 보트까지 다 합해서 28척, 잠수함도 한 대 있군요. 또 탱크 연료 차량 및 자동차 정비 차량 하루에 54대, 토탈해서 19,977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장비죠. 하루 5기, 토탈해서 2,473개 파괴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매일 집계 상황이죠. 그런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러시아 전쟁 희생자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요, 대략 러시아 병사가요 46만 2천 명에서 많게는 72만 8천 명 사이에 러시아 군인이 영구적으로 희생되었다. 영구적이란 말은 사망했다는 말이겠죠. 이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보고해온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공개했는데요. 차트를 보면 몇 달 동안 특히 하르키우 침공 실패와 관련해서 병력 파괴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이 훈련 안 된 병력을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게 분석가들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생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장갑차가 모자리니 오토바이까지 전선에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전선 상황에다 러시아인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는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시설 그리고 고부가가치 목표물에 대한 드론 작전으로 그 손실이 러시아의 몰락을 가속화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여전히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크레므린은 올해를 승리의 시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예비군은 향후 2년에서 3년 이상 장기전을 지속할 경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 무리한 공세로 러시아의 탄약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의 손을 내밀고 있죠. 북한이 공급하는 포탄, 미사일, 이것으로 서방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킬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푸틴이 승리하고 있다.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죠. 러시아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휴전을 하고 싶지만 푸틴의 자존심이랄까요? 공식적으로 꺼내기 쉽지 않죠.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끔 풍기는 푸틴의 협상론, 이것을 또 다른 공세를 위한 시간 벌기라고 꼼수에 지나지 않는 술책이라고 한마디로 뭉개버렸습니다. 서방 국가 중에서 친러시아 성격인 헝가리, 튀르키예 등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눈치지만 이들 국가가 모두 나토 회원국으로서 푸틴의 내심을 잘 꿰뚫고 있고요. 코락코락 러시아 편에만 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나서줄까요? 시진핑은 러시아에게 전쟁을 멈춰야 한다, 아니면 계속 하라든지 그런 어떤 목소리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인에게 전쟁이란 말 대신 특수작전,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니 이런 처참한 살상 현장을 보지 못하는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중지해야 한다,
라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워싱턴에서는 나토 창설 75주년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11일에 끝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주요 회담 내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성공해서 그가 공언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미국이 없어도 유럽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대응책을 만들어가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독일과 영국 등 국가가 우크라이나 군사훈련 또는 무기 정비 또는 보안 등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병참 및 전진기지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차제에 나토 방위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